FOMC에서 파월이 금리 관련해서 피벗을 해버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강하게 이제 작용을 하면서 급등을 하니까 연준 인사들이 3월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됐고 일단 니들 금리 내리기로 했잖아 라고에만 포커싱을 해가지고 주가가 좀 무차별적으로 폭등했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1월 효과를 기대한 증시는 기대와 다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과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연초가 되면 좀 기대감이 작용해서 증시가 좀 오르잖아요. 근데 유독 올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1월에 그렇게 큰 힘을 쓰지를 못한 것 같아요. 총평 좀 해주시죠. 제가 작년 아마 연말에 출연을 해서 네네네. 이제 그때 이제 시황 관련해 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렸던 게 올해 1분기가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분기가 연중 저점이 나올 거고 3분기가 이제 연중 피크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 채널이나 방송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1월달 작년 연말에 좀 많이 급등했었기 때문에 이제 차익을 좀 실현해 놓으시고 1분기 때는 조금 싸게 사실 생각을 하셔라. 그래서 연초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 이유는 연말에 사실은 이제 그 FOMC에서 파월이 그 금리 관련해서 피벗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강하게 이제 작용을 하면서 급등을 하니까 연준 인사들이 3월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됐고 일단 니들 금리 내리기로 했잖아 라고에만 포커싱을 해가지고 주가가 좀 무차별적으로 좀 무한 달리 이제 폭등했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해가 바뀌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판단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게 미국채 10년물이 5% 초반까지 갔던 게 급하게 빠져가지고 3.8 밑으로도 잠깐 떨어졌었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렇게 빠진다는 거는 사실 상식적이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과속을 좀 부추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구간이 들어선 데다가 이제 실적이 또 미국하고 좀 차별이 됐던 거는 미국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가이던스를 맞추거나 서프라이즈가 많았던 반면에 국내는 뭐 삼성전자를 위시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주주환원책으로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현대차그룹 역시도 실적을 약간 미스했었고 하이닉스 정도만 가이던스를 좀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었었지 전반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에 또 차별점도 있었고 또 북쪽에서 또 자꾸 이제 쏴대고 하니까 중동이 이제 좀 이렇게 정전이 되거나 종전이 되는 분위기가 아니고 후티 반군이 자꾸 이제 분위기를 좀 이상하게 몰아가는 와중에서 그 한반도 이슈도 또 사실 좀 부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환을 또 건드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실 미 달러 지수 인덱스를 놓고 봤을 때 그 달러 인덱스 상승폭에 비해서 원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빠져버렸죠. 지금도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갖다가 이탈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기관 투자가들 여력이 없고 또 고객 예탁금 들어오질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가 뭐 커졌다가 좀 작아졌다.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사실은 금리 뭐 인사가 일단 끝난 거고 금리 인하만 남았다. 뭐 이런 기대감이 팽배한데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1월 초 방송이나 이제 매체에 나와가지고 얘기 계속했었던 거는 QT 감속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달러 단기 자금 시장 자체가 좀 이상 징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RRP라고 해서 그 미국의 이제 연준에다가 그 은행들 금융기관이 돈을 맡기고 이제 이자를 받는 그런 게 있는데 그쪽에 있었던 자금들이 제일 많을 때 22년도에 2조 6천억 달러까지 있었던 게 지금 5천억 달러대로 줄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에 특히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재무부 채권 발행할 때 그 자금이 다 글로 쏠려 들어갔고요.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발행이 역대급으로 1월 달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대안이 생겨버린 거죠. 여기다가 이제 BTFP라고 해가지고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났을 때 그때 대체 그 은행들한테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이제 설립했던 기구인데 그게 3월 11일 날로 종료가 됩니다. 이것이 종료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은행이 만기가 돌아오는 거는 다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엔
자금이 계속해가지고 유동성이 지금 이제 연준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QT라고 해가지고 월 950억 달러씩 계속해가지고 연준에서 채권을 팔고 있습니다. 상업용 채권 300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국채 650억 달러. 근데 이제 이걸 계속 팔아내는 것도 결국에 가가지고는 시중에서 소진을 하다 보니까 시중 자금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흡수가 되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QT의 속도를 감속하지 않으면 자금 시장에 좀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했는데 어저께 중요한 게 났습니다. 1분기 때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 물량을 당초 예상보다 지난 4분기보다 상당히 줄여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TGA 계정, 그 미국 재무부 계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상보다 현금이 많다. 그래서 줄이겠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 역시도 일종의 이제 시중 유동성을 감안한 조치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QT 감속에 대한 부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그게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그널을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여전히 시중에서는 3월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페드워치에서는 지금도 약 50% 정도가 3월에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연준 성명서를 읽어보면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시그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요번에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문구가 삭제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중앙은행처럼 그걸 삭제하느냐 여부.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만약에 그 문구조차도 유지가 돼버린다든지 QT 감속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면은 여기서는 좀 조정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내일 FOMC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 예탁금이 들어오질 않고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현재 환율에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미국 증시가 어떤 충격을 받는 상황만 아니라면 저는 이거 역시도 다른 채널에서는 계속 얘기했었는데 저점은 2,400 정도면은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가 있다 손치더라도 아주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 이게 깨지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10년 이동평균선이 지금 한 2,390선 그 정도 와 있거든요. 그걸 터치하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증시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10년 종합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입니다. 10년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터치하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라 경우보다는 평균적으로 거기서 한 5% 정도 더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400을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어떤 금융 쇼크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난다라는 전제 하에서 2,400은 지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